그럼 마감장까지 같이 한번 달려볼까요?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. 네, 언제나 쉽지 않은 금요일 시장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. 본부장님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또 오늘도 금요일 시장 함께 해주셨는데요.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? 표정만 보시면은 안 좋게 보시는 것 같기는 한데 네. 어떻게 우리 대안이 있을까요? 이 시장에서? 속상하네요. 네. 네, 아마 네. 다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.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. 사실 엔비디아가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에게 초대장을 돌렸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못 받은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안 줬나 봐요. 네, 초대장. 우리나라에게 초대장은 안 온 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SK 하이닉스도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참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.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시기라 하면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다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. 종가가 맞아요. 형성되는 것을 보면서. 정말로요. 그렇죠. 네. SK 하이닉스도 20만 원 목전 앞에서 종가가 형성되었고 한미 반도체들도 혹은 이수 페타시사 같은 기업들이 사실은 모두 이평선들을 돌파하기 직전에 어떤 그 위치에 안착이 되다 보니 여기에 TSMC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좋은 실적을 좀 보였던 상황에서 많은 기대를 좀 안고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서 화답을 했죠. 물론 여전히 장비주들은 좋지 않았죠. 하지만 TSMC와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반도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HBM 쪽은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그것을 대입을 했을 때 삼성전자는 여전히 메리트 있다라는 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SK하이닉스가 조금만 더 힘을 내준다면 20만 닉스 회복하는 것도 물론이고 소부장주들의 어떤 흐름도 더욱 개선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이렇게 또 맥없이 빠져버리니까 참 삼성전자가 다시 또 59,000원대 이 정도 흐름이면 10월 10일 날 기록했던 저점도 깨질 가능성도 저는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. 더욱이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오늘 금요일이니까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 줍시다. 그런데 만약 다음 주 초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저는 기술적으로도 17만 5천 원까지도 지금 우리가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반도체 IT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 드렸던 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드렸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우리가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려면 또 무엇을 체크를 해야 되느냐? 원달러 환율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안 내려가더라고요. 환율이 지금 1,370원이에요. 안 그러니까 내려가요. 외국인들이 그래 삼성전자가 정말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면 과감하게 또 배팅하기에도 환차익에 대한 손해를 좀 보면서까지도 들어오기에는 참 애매한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반도체 IT 우리나라만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좋아요.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맞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오늘의 어떤 조정은 요일적으로 그리고 시기적으로 한번 우리가 참아볼 수는 있지만 다음 주 초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특단의 조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전히 또 반도체에 관해서 답답한 심정들 지금 시장에서 이어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저희가 사실 반등 나올 모멘텀도 있을까 싶은데요. 뭐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반등을 줄까요? 키를 줄까요? 저는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일단 반도체 IT는 어떻게 보면 올해 하반기까지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기회는 SK하이닉스 쪽에서 찾으면 안 될 것 같고 삼성전자에서 찾아야 됩니다. 오히려요? 네, 삼성전자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. HBM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통과해주고. 되어 있다. 그냥 솔직하게 저는 말해줬으면 좋겠어요. 안 되면 안 된다. 솔직해져라. 되고 있으면 네. 되고 있다. 그리고 되고 있다면 어느 공정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는지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독 보도는 나오는데 정확하게 삼성전자에서는 단 한 번도 오픈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안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는 삼성전자가 HBM3 이 12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 TSMC를 보면서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. TSMC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내보였는데 우리 그 같은 업종의 2위라고 하는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까지 실적이 안 좋은가?
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명확한 플랜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저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그 부분을 불확실성 해소 요소로 받아들이고 나서 조금 더 과감하게 베팅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SK하이닉스는 나름 잘 버텼습니다. 엔비디아가 10월 달 들어오면서 반등한 만큼 사실 SK하이닉스도 반등을 했어요. 아웃퍼폼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키는 삼성전자의 반등력에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번 주에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보면 ASML도 TSMC도 지금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. 레거시 쪽은 불편하다. 그런데 AI는 저 세상의 이야기다.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지금 됩니다.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어떤 가이던스만 좀 정확하게 제시해주면 올라갈 수 있는 아직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레거시 반도체에 관한 리스크들에 관해서도 의견들이 좀 다양하더라고요. 이제 리스크는 좀 해소가 됐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리스크가 여전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반도체주에 관해서는 고심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우리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요. 지수 방향성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주 언급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는 테마가 있는데 사실 언급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이제 원숭이 도창 관련 주들이 네. 또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거는 사실 솔직히 개인 투자자분들도 생각하시기에 단기 테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? 아마 우리? 다 같이 그렇게 네, 다 생각을 같이. 할 겁니다. 그리고 네. 그 이유는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맞아요. 여기까지 이제 돈이 오, 흘러 들어왔다라고 그러니까요.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 초에도 사실 펀더멘탈이 급격하게 바뀔 게 반도체 쪽에서 보이지 않다면 저는 어느 정도 기회는 또 여기서 찾아봐야 된다라고 오히려 생각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대신에 매매 난이도가 어려울 겁니다. 트레이딩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이 있어서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쪽에서 플레이하는 오히려? 것도 오히려 오.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가능성을 두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 엠폭스에 대한 환자가 지금 많아지고 있고 사망자 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.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 이야기 나왔을 때 처음에는 확진자 수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. 그 다음에 뭐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냐면 그 질병으로 사망자 수가 늘어나느냐 감소하느냐 추세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이제 엠폭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갑자기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올해 초부터 엠폭스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어요.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감염자 수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사망자 수에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서 물려 있다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네.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일단 이쪽에 대한 테마도 저는 조금은 더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안에서도 투자의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네. 자꾸 이제 단기 이야기하면 이 기업들이 기분이 안 좋을 속상하죠. 것 같아서 네, 열심히 일하고 네. 있는데 속상하죠. 투자의 관점으로 네. 보면 그나마 지금 가장 우리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뉴스를 내보인 쪽이 랩지노믹스.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IMD라고 하는 것을 인수를 하면서 미국 쪽의 판로를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어떤 이 판로 자체를 확보한 기업이라서 저는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랩지노믹스가 가장 좋다. 그런데 왜 대장주인 시제는 지금 왜 움직이지 않는가? 오히려 진단 키트 이것도 하면 웃겨요. 시젠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맞아요. 오늘 시젠이 안 네. 움직이더라고요. 이것도 웃기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심하셔야 된다. 이건 아마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을 가능성도 높다. 그러니까 이 정도 흐름이 나오면 시젠이 안 올라갔는데 그러면 시젠이 이제부터 또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후발주자를 컨택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터진 쪽, 뭐 진매트릭스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랩지노믹스 쪽으로 저는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맞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